우리가 1년 전 작년 11월 달에 해서 제미나이 5.6% 했어요. 전체 AI 시장에서. 근데 지금 13.7%예요. 굉장히 커졌죠. 여기 제가 팩트는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챗GPT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시장 지배를 잃어버리고 있고 다른 다양한 그 AI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 제미나이가 1년 전에 5.6에서 지금 한 14% 육박하게 커졌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근데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트로 보는 글로벌 매크로 인사이트 뭐 이런 내용을 내보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간단한 직관적인 차트로 보는 매크로 인사이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매크로 인사이트는 뭐 제가 이제 마 대표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시장 공부나 매크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외 리서치 자료를 봅니다. 그래서 그 해외 다양한 리서치 자료를 여러분들의 가감 없이 그대로 한번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뭐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뷰와 다르더라도 앞으로 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투자에 도움될 만한 시각들은 한번 공유를 시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AI 주식 얘기하면서 좀 이제 위험 얘기 좀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게 AI 기업들이 외부 차입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나 향후 한 3, 4년간에 엄청나게 차입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에 AI 버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미래 얘기는 뭐 1조 달러, 2조 달러 이렇게 차입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는 어딘 자료냐 이건 딜로직이라는 회사가 그 한 자료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뭐냐면은 이거는 채권 그 AI 기업들의 기발행 채권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쭉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여기 지금 AI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최근 3개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요 방금 말씀드렸던 5개 회사인가 5개 회사가 이 바 차트 한번 보실래요? 최근 3개월이에요. 최근 3개월 동안에 11월달, 10월달, 9월달 9월달 이후에 40빌리언 달러입니다. 40빌리언 달러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400억 달러 정도 되죠. 400억 달러 정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3년 동안에 지난 3년 그 토탈 합쳐서 66빌리언인데 지금 보시면은 88빌리언이니까 뭐 더블 이상 됩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금년 하반기 특히나 9월달 이후부터 해서 이런 AI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채권 발행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보실래요? 9월 대비 10월, 10월 대비 11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거 있고요. 한번 자료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아무튼 최근에 이미 발행되는 현재 진행형으로 발행되는 규모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할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 건설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굉장히 뭐 앞으로 엄청난 규모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존의 미국의 건설 시장에서 가장 많이 그 건설되는 건설 관련이 뭐냐면은 일반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관련이 많았는데 오피스 관련 건설이 제일 많았는데 드디어 데이터 센터 건설이 금년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이 미국의 넘버원 건설로 등장을 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골드만삭스 자료입니다. 앞 자료는 아까 딜로직이고 이건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뭐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피스 관련된 건설 대비해서 한 7대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완전히 지금 최근에 이제 크로스로 돼서 미국의 가장 큰 건설 시장이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이제 뭐 당연한 얘기죠. AI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데이터 건설이
이제 오피스 건설을 추월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게 근데 앞으로 더 커질 거잖아요. 지금 더 커진 속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과거에, 근데 여러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나 또 우리가 좀 참고로 해 보셔야 될 거는 90년 하반기에 그 인터넷 버블이라든지 2010년에 클라우드 붐을, 그 인터넷 버블 그때보다 더 큰 폭으로 지금 초대형 인프라 사이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가 너무 과잉으로 건설되는 우려가 현재 계속 좀 진행 중인 것 같다. 근데 팩트는 이제 미국 건설에서도 지금 오피스보다 더 데이터 센터 건설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전역이 데이터 건설 사업장으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AI 관련돼서 이제 리스크의 바로메터를 뭐로 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리스크의 바로메터니까 뭐가 더 나빠지면은 야, AI 관련 정말 조심해야 될까라는 이제 판단을 만약에 저한테 하라고 하면 저는 오라클 5년짜리 CDS 스프레드를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오라클 CDS 스프레드라는 건 뭐냐면은 크레딧 디폴트 스왑. 그러니까 그냥 부도 프리미엄이라 해야 되나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이 CDS 스프레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하는 그 기업의 리스크가 쫙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요 전체 CDS 스프레드는 여기 녹색이고 하얀 색깔이 이제 오라클 CDS 스프레드인데 최근에 폭증을 하고 있죠. CDS 스프레드가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국채 대비해서 한 40bp였는데 지금은 100bp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CDS 스프레드가, 이건 오늘 요 자료는 블룸버그 자료입니다. 요 자료는 22년 금리 인상 초기에는 금리 쫙 올라가면 기업들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부도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자금 조달, 그죠? 지금 그 레벨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절대적으로 엄청나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여러분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또는 아는 분 또는 아니면 저희 채널 좋습니다. 이렇게 정례적으로 오라클 이렇게 CDS 스프레드, 즉 오라클의 부도 확률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좀 모니터링한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영문 자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크레딧 마켓의 AI 리스크가 중요한 크레딧 마켓의 바로메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라클의 CDS 스프레드는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러분은 저기 AI 검색 엔진 뭐 쓰세요? AI 엔진. 참고로 저는 한 3개 씁니다. 저는 3개 쓰거든요. 3개 쓰고.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오픈 AI의 챗 GPT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지금 그 AI 관련해서 그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거가 가장 압도적으로 맞는가 이제 건데,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년 전 대비해서 그 AI의 어떤 시장의 지형이 꽤 달라지고 있어요. 볼게요. 요거는 제프리라는 미국 증권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AI 시장 점유율인데요. 보면은 1년 전,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오픈 AI가 챗GPT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만 하더라도 그 오픈 AI가, 그러니까 챗GPT 얼마냐면 86.6%예요. 거의 압도적이죠. 뭐 다른 거야 볼 것도 없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어딨죠? 코파일, 클라우드, 뭐 크로키, 퍼플렉스, 딥시크, 제미나이 다 합쳐서 1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AI 하면은 챗GPT라고 했는데 딱 1년 흘렀잖아요. 현재 11월 달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아마 감으로만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를 확인해 드릴게요. 볼까요? 일단은 1년 전에 86.6%에 있는 챗GPT가 72.3%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이제 10 중에 7명만 쓰네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주자들이 왔지만 그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치고 들어왔을까요? 아마 이제 여러분 좀 아시는 분은 감이 있을 거예요. 누구? 구글의 제미나이. 그죠? 제미나이 한번 볼게요. 제미나이가 여기 약간 빨간색이잖아요. 우리가 1년 전 작년 11월 달에 해서 제미나이 5.6%였어요. 전체 AI 시장에서. 근데 지금 13.7%예요.
굉장히 커졌죠. 근데 지난 주말에 뭐가 나왔죠? 제미나이 버전 3.0이 나왔는데 시장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럼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팩트는 지난 1년 사이에 지금 챗GPT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많이 좀 이제 시장 지배를 잃어버리고 있고 다른 다양한 AI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그 중에 제미나이가 1년 전에 5.6에서 지금 한 14% 육박하게 커졌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고 근데 앞으로 더 커질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AI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잘 좀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구글과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달리 가고 있죠. 그러니까 좀 보시면은요. 요 자료가 요거는 이제 LSEG라는 이제 회사의 자료인데요. 보면은 전체 여기가 NDX가 이제 나스닥이거든요. 여기 파란 색깔은 나스닥이고 그리고 여기가 빨간 색깔이 엔비디아 주가예요. 그러니까 과거 아니죠. 나스닥을 지배하는 게 누구냐면은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오르면 나스닥 올라가고 엔비디아 빠지면 나스닥이 빠졌죠. 예, 그렇게 갖고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또 같이 그러니까 조금 달리 갔다기보다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구글도 좀 비싸게 갔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양태가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나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나스닥과 엔비디아는 왜냐면 엔비디아가 나스닥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니까 같이 이렇게 계속 좀 밀리고 있는데 반면에 구글은 굉장히 차곡차곡 올라갔어요. 지금 이 차트는 언제부터냐면요. 볼까요? 이게 8월 달부터입니다. 8, 9, 10, 11월. 한 넉 달 차트인데 보면은 구글 차트는 굉장히 양호하게 가고 특히나 최근에 나스닥이 요 때만 하다 12월 달까지만 해도 나스닥이 올라가는 장에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안 보였는데 요번 11월 중순 이후부터는 지금 엔비디아, 구글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네요. 최근에 엔비디아는 확 빠지는 반면에 구글은 크게 폭등이라도 크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드디어 뭔가 구글과 엔비디아가 좀 다른 길을 접어드는 느낌인 거 좀 같습니다. 그죠? 그런 느낌이고. 자,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좀 달라질까? 아마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여기 제가 IB 자료들 들고 왔는데 최근에 이렇게 양쪽의 주가가 좀 달리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밀리고 있고 구글이 올라가고 이게 주가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죠. 지금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시장의 대장인데 이 대장이 좀 힘을 잃을 여지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TPU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제 AI 이꼬르 엔비디아라는 그동안 단일 서사였는데 이게 깨진다는 거죠. 시작했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TPU가 자체가 지금 이제는 성능보다는 비용 대비 효율, 수익성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TPU가 엔비디아 GPU보다는 이런 비용의 효율, 수익성 측면에서는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좋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완전 독점하던 게 독점이 깨지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구조로 느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제가 요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요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붕괴된다는 뜻은 아닌데 단지 이제 지배적인 시장의 지배력이 희석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달리 가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AI 하시는 분이 관심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AI 같은 경우는 다 좋은데 비싸다는 게 고민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AI는 계속 좀 AI 이 테마 좀 가고 싶은데 좀 안 비싼 거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비싼 거 없어 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보시는 것 같은데, 그죠? 조금 물론 좀 다른 얘기지만 큰 그림에서는 그죠? 자, 제가 밑에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골드만삭스 자료 갖고 왔어요. 골드만삭스가 갖고 왔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중국의 AI를 좀 포텐셜이 크다 이런 얘기 결론입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는 이제
NTM이라는 게 뭐냐면 next 12 months거든요. 즉 향후 12달간 EPS 증가율을 전망해 놨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여기 MSCI 차이나 인덱스 기준으로 봤을 때 향후 2년 뒤에 중국 MSCI 차이나 인덱스의 어닝 전망이 30% 증가하는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2년 동안에 전체 지수의 EPS 그로스가 30% 정도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2년 동안에 30% 정도 어닝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하죠. 굉장히 불하게 보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 비유입니다. 자,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그러면 30% 정도의 향후 2년 동안에 MSCI 차이나의 EPS가 증가할 거라고 골드만삭스가 보는 거냐면 그 견해는 바로 AI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 아주 여러분 보시면 흥미로운 자료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이 그 지금 우리가 요번에 AR 랠리가 시작된 게 언제였냐면은 챗GPT가 딱 이제 딱 시판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언제냐면 22년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22년 말부터 시작했고, 그러면서 몇 달, 그러니까 이렇게 22년 말에 이제 그 발표되고 한 6개월 지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짙은 하얀 색깔이 미국의 주가 랠리입니다. AI 관련. 그래서 챗GPT가 22년 12월 달에 듣고 실제로 본격적으로 랠리 시작한 건 23년 6월 달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로부터 전체 AI 관련해서 50% 이상 올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한 2년 반 맞나요? 그렇죠? 그죠? 만 2년 동안 계속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를 중국의 AI 사이클에 대입을 해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요 딥시크 발표된 대비해서 지금은 한 5에서 10%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결국 이 골드만삭스 레포트는 이게 미국의 AI 랠리 구조를 그대로 대입해 본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앞으로 30-40% 정도의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AI 인프라 관련해서는 미국은 관련 기업들이 민간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굉장히 애를 겪는 반면에 중국은 전부 다 국가가 인프라를 다 깔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적으로 다 국가가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서 중국의 포텐셜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현재 요렇게 현재 밸류에이션 19.7배인데 얘들 모델에 의하면은 지금 한 13.7배 정도 올라갈 것 같고, 이 페어 밸류 기준이고요. 만약에 미국처럼 AI와 유동성 오버슈팅이 나오면은 14.9배, 지금 12.9배인데 14.9배까지 좀 올라갈 거라고. 적어도 한 20% 이상 주가 상승 업사이드 포텐셜이고, 사실 주가 20% 올라가는 게 아니죠. 보시면은요, 이거 제가 마지막 계산 한번 해드리고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 이거를, 13.7배라고 합시다. 아까, 페어 밸류는 13.7배고, 이게 오버슈팅 하면은 지금 14.7배라고 했잖아요. 14.9배라고, 맞냐? 그렇죠? 14.9배라고 했는데, 근데 현재 12.9배잖아요. 단순히 얘기하면 12.9배가 14.9배까지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15 내지 20%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빠져있죠. 이거 더 올라가죠. 왜냐하면 분모가 되는 어닝도 만약에 동관 동안에 20-30% 올라가면 어닝 증가한 것보다도 더 많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제 말씀 이해하시죠? 주식하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닝 증가율이 향후 2년 동안 한 30% 전망이 되고 있는데 PER은 현재 12.9배에서 작게는 13.7배, 많게는 14.9배까지 가면은 그럼 어닝 증가율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야, 지금까지는 골드만삭스가 한번 중국 AI도 한번 고민해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는 BCA 얘기입니다. BCA 자료가 뭐냐면은 현재 아직 이런 거잖아요. 현재 아직 미국 경침체 안 들어갔지 않아요. 경침체 안 들어가고 주가 AI 주가 좋잖아요. 자, 근데 BCA가 얘기하는 거는 만약에 이번에 경기 침체 들어가면은 원래는
주가 하락이 어떻게 되냐면은 보통 경기 침체가 주가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경기 침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물 경제 안 좋으니까 주가가 하락한다는 게 일반적 얘기잖아요. 그 주가가 하락하는 모양새였고 실제로 2008년도가 그렇게 됐어요. 2008년도 한번 보시면은요. 2008년도 보면은 이렇게 실업률이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2008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금융시스템 막 붕괴 흔들리면서 주가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모델이 아니라 만약에 침체가 간다면은 2001년 모델이 될 것 같아요. IT 버블 모델. IT 버블 모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실물 경제가 침체가 들어가 주가 빠진 게 아니라 2000년에 99년 90년대 말고 2000년에 IT 버블은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IT 주가가 딱 꺾이죠. 딱 꺾이고 그 다음에 IT 관련 캐펙스 투자, 설비 투자 딱 꺾이고 즉 정리를 하면 주가 빠지고 설비 투자 붐이 꺼지면서 그 효과로 실물 경제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실물 경제가 깨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는 그 이후에 재차 한번 깨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도 2008년 모델보다는 만약에 경침체 들어가면 2000년 모델 될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AI 관련 주가가 높은데 만약에 주가가 어떤 요인 때문에 주가가 꺾이고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붐인데 그 딱 꺾이면 이 두 가지가 현재 미국 경제가 실물이 안 좋은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상위층들이 미국 주식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네들이 미국 소비를 받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관련 기업과 대기업과 상위층의 소비가 딱 꺾이고 설비투자가 아까 이미 앞장에 보였겠지만은 그러니까 미국의 전체 그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 센터 건설이잖아. 이 두 개가 딱 꺾이면 실물 경제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이번에 경기 침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먼저 꺾이고 그게 경기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BCA는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견해 한번 참고하십시오. 아무튼 뭐 제가 다양한 그 투자은행들 자료로야 다양한 주제를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건데 아무튼 여러분 투자에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마다 이런 시간 한번 꼭 챙겨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